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이라고 일찍이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더구나 낯선 어떤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 용길이네 곱창집의 주인공 용길은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희망 한마디를 토해내듯이 말하곤 합니다. 설령 어제가 어떤 날이든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용길이네 곱창집, 원제는 야끼니쿠 드래곤 리뷰하겠습니다. 용길이네 곱창집은 2018년작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었고요. 감독이자 각본, 원작은 모두 정의신이라는 제일동포 분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이 정의신 감독은 이제 영화는 본격적으로 직접 연출한 작품은 처음이고요. 그 이전에는 최양일 감독의 전설적인 영화인 피와 뼈의 각본을 집필해서 일본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피와 뼈 역시도 최양일 감독 역시도 이제 제일동포고, 그런 정체성의 문제들,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극적으로 구성한 좀 괴물 같은 김준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영화였죠. 이 야끼니쿠 드래곤도 제일동포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영화되기 앞서서 2008년도에 야끼니쿠 드래곤이란 이름으로 한일 양국에서 연극을 올려줘서 크게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2차례, 일본은 3차례 무대에 올랐고요.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상연된 연극이었고요. 국내에서도 연극평론가협회가 뽑은 2008년도 올해 연극 베스트 3에도 올라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원래 원작자인 정의신 감독이 직접 이제 연출까지 맡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캐스팅이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 이제 캐스팅된 한국 배우는 이제 김상호 배우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용길 역할을 담당했고요. 이정은 배우가 영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부부 사이고요. 이 가족 관계가 좀 이제 설정이 재밌는데, 김상호 배우가 연기하는 용길의 경우에는 전처를 이제 잃고 재혼을 한 거고요. 영순의 경우에도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4.3 항쟁 때 피난을 일본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용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둘 사이에는 자식이 넷이 있는데, 시즈카라고 하는 첫째와 둘째 리카, 이 둘은 전처의 소생이고, 영수는 미카라는 이제 막내딸을 데리고서 일본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이, 용길과 영순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도키오가 있습니다. 시즈카 첫째 역할에 이제 마키오코, 이 배우는 고레타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태풍이 지나가고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연기로 일본 아카데미 우수여우조연상, 우수여우조연상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후보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카 역할은 이노우에 마오라는 배우고요. 이 이노우에 마오는 백설공주 살인 사건과 8일째 매미로 역시 일본 아카데미 우수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고요. 미카 역할은 사쿠라바 나나미, 92년생이고 진격의 거인 1, 2,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한일 합작 영화인 절벽 위의 트럼펫과 오상 감독이 연출한 일본, 홍콩 합작 영화 맨헌트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들의 연인이 되는 태초 역할, 철남이죠. 이 태초 역할에는 오이즈미 요라는 배우가 출연했는데, 오이즈미 요의 경우에는 이제 I am 히어로로 국내에서는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해피 브레드
와 해피피 와이너리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탐정 장르물인 이제 탐정은 바에 있다 1, 2, 3편의 주연 배우도 하죠. 그 미카의 연인인 하세가 역할은 오타니 료웨이, 이분은 명량, 그다음에 이제 국내 국가의 선화 조선 총독 같은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한국에서 많이 활동했던 배우죠. 그렇게 출연했고요. 조연급의 국내 배우인 이미철이나 한둥이 같은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용기리네 곱창집은 사실은 좀 다분히 연극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공간이나 그 동네를 거의 대부분 배경을 삼고 있고, 그 공간은 일종의 가상 공간인데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있는 일종의 판자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일종의 집단 거주지인 건데, 따지고 보면 그 41년에 일본의 교토 군비행장을 건설하면서 형성됐던 우토로 마을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비행장 건설이 강조시 이용됐다가 전쟁에 패하게 돼서 어떤 보상도 없이 방치됐던 마을이 이제 우토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을 연상시키는 그런 동네예요. 일종의 무허가 판자촌 같은 동네인 거죠.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원작에서 연상되는 일종의 무슨 요리와 관련된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 살펴보면 배경이 이제 1969년에 시작이 됩니다. 69년은 이제 일본의 경제 부흥기를 상징하는 시기죠. 1968년 동경 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 오스카 만국박람회가 있었던 시기니까 그 주변에 이제 변두리에 있는 동네인 거죠. 그 동네에 이제 이 용기리 곱창집이라는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용길이라는 인물은 태평양 전쟁 때 징병돼서 한팔을 잃은 사람이에요. 재혼을 하면서 딸 셋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거죠. 장성한 딸들이 이제 딸들의 일종의 그런 연애사 같은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즈카라고 하는 첫째 딸은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 사연에는 이 태초라고 하는 철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죠.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은 이 야끼니쿠 드래곤 용기리네 곱창집이 일단은 임시 휴무하는 장면이 나와요. 태초가 이 둘째 딸인 리카와 결혼을 하려다가 혼인신고를 갔다가 뭐지 흥분을 잘하는 태초가 이제 그 서류를 찢어버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각각의 딸들은 이제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시즈카는 자신의 이제 그 장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고, 일본 땅에 도착을 한 아직 일본어에 서툰 대수라고 하는 남자를 좀 사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이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 속에 대초라는 인물이 또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대초가 갖고 있는 마음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 딸인 리카도 그런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상태예요. 일종의 사적인 연애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1동포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미치는 이제 삶의 영향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들은 제1동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그런 사연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도쿄라는 인물입니다. 일본의 이제 사립 중학교에 들어간 도쿄는 영화 속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이하게 도쿄의 나레이션이 영화의 시작과 끝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극 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고함만 지르는 그런 존재예요. 항상 떨어져 있고 외롭고, 실제로도 학교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인 거죠.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 집안을 이끌고 있는 용길은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고 우린 여기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쿄가 이제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버티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모습 자체가 이제 이들의 삶의 정체성들을 보여줍니다. 대초의 말처럼 우리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한국을 지향하고 있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일본이라는 공간에 삶이 터져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많이 알겠지만, 뭐 북한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제 북송선을 유지하면서 제1동포들을 이제 그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북송선을 탔었던 인물들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지 않게 되죠.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제1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그 조작된 간첩들 사건에 휘말려서 옥고를 치르거나 고초를 겪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이니치 또는 제1동포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런 지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물론이고 남한과 북한에서도 자리를 제대로 못 잡게 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용기린의 곱창집은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1동포가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감독인 정의수인 감독의 이야기도 내가 제1교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지금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가는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노골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용기란 인물 자체가 특별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체념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싸운다라기보다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거는 영화의 후반부에 용길이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마도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이니치들이겠지만 한국의 현대사를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더 이 영화에 대한 그런 정서들, 생각들을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용기린의 곱창집의 경우에는 연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 안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들과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방식들은 상당히 지극히 이제 인접되어 있는 클로즈업 같은 형태들을 취하면서 좀 TV극 같은 느낌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컷이 효율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영화에서 약간 이제 웃기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대추호와 대수 이 두 인물이 이 시즈카라는 인물을 놓고 벌어지는 일종의 술 대결 같은 장면들은 저렇게 롱테이크로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드는 장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루즈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기린의 곱창집의 경우에는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주제적 무게감에 불구하고 영화적 만듦새의 경우에는 연극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네마적인 촬영이라든가 장면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행동의 이제 개연성을 장면 안에서 보여주는 요소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를테면 용길의 판단이 어떤 이제 계기라든가 힌트가 영화 속에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죠. 물론 정서적으로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배경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뭐 가령 이제 제1동포의 문제, 자이니치의 문제를 다뤘던 영화들이 꽤 있었죠. 뭐 박치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와뼈라든가 최영일 감독의 고 같은 영화들이 있어요. 가네지로 가즈시 원작의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좀 각각의 이제 리듬감, 경쾌함 또는 뭐 아니면은 이제 긴장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기린의 곱창집은 좀 너무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간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극적 요소의 장점들, 배우들의 연기에 되게 집중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일 빛나는 인물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호 배우와 이정은 배우의 연기가 좀 빛이 나는 편이 있고요. 김상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에서 약간 이제 뭔가 외부인 같은 그런 좀 인물들을 많이 연기하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매력이 좀 두드러져 보이고, 이정은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천연덕스러운 한국인 어머니의 역할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편입니다. 이 영화가 주는 그런 울림이 이제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딸 역할들을 하고 있는 배우들 역시도 이름값이 있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그런 무게감들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훌륭한 영화라는 겁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사실은 캐스팅에서는 약간 이제 좀 약간은 좀 이 용길이라는 인물이 김상호라는 배우가 사실 1970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정은 배우는 1969년생인데 약간 조금 연대 실제 연령에 비해서는 좀 더 노역을 많이 맡은 편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는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얼굴들이 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연인 이 딸들의 주변에 이제 머물러 있는 태초 역할을 하고 있는 오이즈미 요는 1974년생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김상호 배우랑은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 인물이라서 둘은 거의 뭐 친구같이 보이는 그런 나이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은 배우도 69년생이니까요.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캐스팅이 적절했는가라는 좀 그런 측면은 좀 있어요. 오즈미 오 배우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죠. 뭐 지명도가 있지만.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아쉬움들은 캐스팅에서 조금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제일동포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뭐 연예인 같은 분들, 뭐 추성훈이나 정대세 같은 운동선수들 통해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조금 무관심한 편이고 무관심해 왔었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했던 수많은 그런 기여도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들을 조금 많이 체감할 수 있고 그들의 역사를 가족적으로나마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요긴이나 곱창집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발표되어서 좀 아쉽고 영화적 완성도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드라마적 감각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의 그 결말 같은 부분들은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행로 역시도 지극히 다양했던 이 제일동포들의 선택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그런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 50일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분 좋다 이런 날은 내일을 믿을 수가 있지. 내일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